저희 역것밤은 항상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역사 이야기를 걷는데 저희는 깊이 안 갑니다. 얕게 갑니다. 넓고 얕게 약간 그 청계천 스타일로 가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한 토막 들고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실 요즘 사회 문제가 뭐 항상 많지만 역시나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좀 안타까운 이슈 중에 하나가 역시 마약 문제. 심각합니다. 정말 각계각층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너무 좋아했던 배우도 최근에 이걸로 잡혀 들어가서 그래요? 저도 좋아했는데. 네, 그 친구 진짜 연기 너무 좋았는데 네, 연기가 아니라 실제여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당황스럽네요. 네, 사실 그 맡았던 배역 중에도 좀 그런 역할이 있었잖아요. 많았죠. 맞아요. 그 재평가가 되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이 마약에 대한 역사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뭐 너무 마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여운을 주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역사상 최악의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역사 속의 한 영웅, 애국자를 동경했고 사실 그와 같이 살고자 했으나 그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웅이나 어떤 신화가 주는 좀 허구성이라든지 좀 그런 어떤 우리가 명분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좀 사람이 삐뚤어질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느껴보고자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이름을 들어봤을 수 있는데 한때는 이 포브스라는 경제지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서 추정 자산 그 당시 기준 우리 돈으로 11조 원에 해당하는 정말 그 당시가 언젠지 몰라도 그냥 지금 들어도 11조 큰 너무 큰 금액이죠. 돈인데요. 그 당시 한 80년대쯤에 오, 예. 엄청나네. 당황스럽네요. 그때 뭐 강남 아파트가 뭐 한 억 했나요? 1억? 한 장?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 한 언더예요? 2, 3천만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돈. 심지어 그 추워가지고 도피 중에 불을 뗄 때 이게 불쏘시개 없으니까 달러를 그냥 부어가지고 어머. 돈을 태웠다는. 더 이상 돈이 아니었구나. 그 어. 사람한테는 그게. 달러 탄 냄새는 어떤 냄새일지 궁금하고 뭐 해보실? 한 장만 해볼까요? 한 장만 해서 시음 정도, 시향 정도만 해보시죠. 부랴부랴 끄는 거 아니야? 화폐 아껴야 됩니다. 네, 화폐 아껴야 되고 그 인물의 이름은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인물이고요. 넷플릭스 초창기 메가히트작인 나르코스라는 드라마 시즌 1, 2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압니다. 나르코스 알고 이거 있죠. 다 보셨죠? 안 나르코스 보신 분 봤습니다. 전 보지는 않았어요. 아, 네. 진짜요? 네, 보진 않았고 듣기만. 듣기만. 요번에 한번 정주행하시면은 주말이 그냥 사라집니다, 진짜. 맞아요. 아이고 뭐 더글로리 이런 거 뺨칩니다. 저는 그냥 아, 너무 진짜 암흑적인 거에 대해서 좀 너무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너무 어둡나요 혹시? 어둡지 않아요. 어둡죠. 또 고명도 약간 콘텐츠 킬러로서 좀 보시지 않습니까? 아 봤습니다, 어두워요? 봤습니다. 네. 어둡나? 그 넷플릭스 결제하면은 봐야 되는 이제 네. 몇 개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음. 그 중에 하나였죠, 사실. 나르코스랑 나르코스랑 네. 뭐 이제 기묘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드라마들의 그 지금은 이제 우리 K 드라마가 좀 유명한데 네. 그때 넷플릭스로 퍼지게 했던 것들은 이제 외화들이었었는데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르코스. 그렇죠. 아, 자체 전문가 제작이었죠. 전문가다. 네. 술술 나오시네. 술술 진짜. 나오네. 아니 그 뭐 몇 마디 붙였는데 여기는 꼭 이렇게 띄워져가지고 제가 항상 당황스러워요. 안 본 제가 죄인이 됐어요. 아이고, 볼게요. 죄송합니다. 그 나르코스 드라마에 참고로 이제 두 명의 형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단속국 DEA라는 이제 미국 마약 단속국 소속의 형사 역할 두 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약간 좀 그 남미 계열처럼 좀 살짝 까무잡잡하시고 되게 섹시한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지금 할리우드 대세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페드로 오스칼이라고 해서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왕자의 알아요. 게임 혹시 보셨죠?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도른이라고 하는 혹시 안 봤어요? 네네. 제 취향이 그쪽이 아니에요. 아, 뭐 보세요? 뭐 보세요? 어떤 아니, 거 보세요? 진짜 요즘 구하기 힘든 안 본 눈. 난 내가 너무 부러운데. 그러니까 다들 구한다는 그 얼마나 재밌게 오늘 이야기 맞아, 집중할 맞아. 수 있을까? 어떡해. 아니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냥 행복하겠다. 초심자의 네. 마음으로 너무 행복하다. 그 왕자의 게임에서 이 도른이라고 하는 남부 쪽 어떤 섬나라 국가의 왕자님으로 나왔던 창술을 굉장히 잘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모르시겠죠? 기억은 안 나네요. 그게 기억은 안 나네요. 저도 섹시한 봤는데. 배우가 있습니다. 형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약간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배우에 엄청 꽂혀요. 아. 그 애정캐가 생겨가지고 걔를 엄청 그 커리어를 막 찾아봐요. 되게. 보통 남자 배우?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골고루 골고루. 보스 A&B.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파블로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희대의 마약왕이 동경했던 남미의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 이 두 사람이 얽힌 이야기를 한번 슬슬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일단 1부에서는 파블로가 누구인지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예, 좋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뭐 너무나 익숙한 머그샷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좀 어떠십니까? 너무 밝다. 약간 친정집 온 느낌이네.
아 여기 또 왔다 이런 느낌이네. 맞아, 친정집 와서 밥 먹기 전에 네. 어. 약간 가족 사진 찍듯이 네. 해맑게 받고 있네요. 실제로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죠. 아, 자신감. 네, 이제 때 실제로 이제 마약왕의 어떤 거물이 되기 직전에 잡혔는데 그때도 이 양반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난 이미 경관들 다 매수했고 니네가 나 여기 구금해봤잖아. 금방 풀려나. 찍고 싶어? 찍어봐.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이런 자신감이. 아, 웃음이? 이때 이후에 심지어 더 거물이 되니까 얼마나 되게 그 범죄자로서 질이 안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인상이 참 범죄자의 수괴라고 보기에는 귀여워요, 사실. 좀 선하다. 네. 선한 느낌. 이태원 가면 만날 것 같은 좀 인상이 약간 하고. 케밥 뭐 이렇게 주실 것 네, 같은 좀 친숙한 느낌인데. 이 머그샷은 약간 그래도 조금 그 거물이 되게 약간 전 아닙니까? 네. 아. 정점에 이르기 훨씬 전이죠. 아직 아. 얼굴에 때가 안 묻은 그런 이제. 이 인물은 이제 커서 대도합니다. 나중에 이 사진이 사실 파블로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거든요. 아 그건 그래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파블로는 콜롬비아 출신입니다. 콜롬비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또 그 나라의 특색과 사업이 있지만 애석하게도 마약과 관련한 이미지도 좀 있고요. 콜롬비아 이제 메데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뭐 엄청나게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신발이 없어가지고 어머. 어머니가 이 신발을 구해줬는데 신발을 이제 훔쳐왔어요 사실은. 엄마가? 네. 어. 그래서 훔쳐온 거를 아들한테 신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음. 내가 어떻게든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되게 일으켜 세우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굉장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10대 때 바로 학교를 자퇴하고서 범죄의 길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건 뭐든지 다 해요. 뭐 강도는 뭐 기본이고 뭐 차털이 뭐 보석털이 뭐 다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뭐 이런 잡범의 신세로 빠져든 게 벌써 한 10대 마렵에는 완전 마스터가 된 거죠. 내가 웬만한 물은 다 먹어봤다. 그 상태에서 진짜 노다지 범죄 영역이 있다는 정보를 들어요. 그 영역이 바로 코카인, 마약 시장이죠. 사실 마약이라고 하는 게 좀 되게 위험하고 중독성이 크다고 하잖아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마약의 금액을 신경 안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기만 해라. 어떻게든 내가 돈을 마련한다. 얼마를 부르든. 그래서 사실 아주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시장에 뛰어들면서 아주 뭐 머리가 좀 좋았겠죠. 네. 굉장한 사업 수완을 가지고서 자신만의 마약 카르텔을 세웁니다. 그래서 마약의 어떤 제조 공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밀매하는 루트까지 쫙 뿌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잘 구워 삶아서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사버리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네,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인 정책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마약 사업체를 꾸려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마약 카르텔을 고향이 아까 어디였죠? 메데인. 메데인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콜롬비아에 있는 수많은 마약 카르텔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 다 통합했던 인물이 파블로. 네, 굉장한 그 정점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그 판매했던 마약들을 보면은 양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정말 세 발이 피고 마약 시장이 포화가 되니까 국내에서 어딜 노리냐면은 미국을 노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남미 쪽 콜롬비아를 떠올려 보시면은 이제 쿠바와 아이티 섬 있는 중남미만 뚫으면은 바로 미국 남부가 나오거든요. 그렇네. 근데 미국 남부 쪽에는 이미 마약 문화가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뭐 캘리포니아 같이 좀 약간 이렇게 돈도 있고 좀 젊은 애들 많은 애들이 마약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약 중에서 코카인의 값이 좀 비쌌대요. 좀 마리화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약발은 센데 좀 비싼 거야. 근데 파블로가 대량 생산해가지고 싼 값에 뿌려버리니까 미친 듯이 이제 마약자들이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당국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당황을 하면서 마약 단속국이라고 불리는 DEA 이 요원들을 활용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진상 조사를 해요. 봤더니 이제 파블로라는 사람이 온갖 사람을 다 매수해가지고 공항 직원부터 뭐 저기 출입국 할 때부터 다 진짜 매수를 해가지고 비행기 구석구석에 마약을 다 심어놓은 겁니다. 네. 대단하다. 코카인이 무서운 거는 코카인이 사실 파우더잖아요. 분말가루라서 되게 숨기기가 용이했대요. 그래서 이를테면 수화물 칸에 진짜 뭐 이런 테이블 책상 다리 뽑아가지고 이런데 틈에 다 꾸겨놓고 막 시트는 뭐 기본이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마약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사람의 범죄 행동이 커질수록 콜롬비아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도 이제 이 사람을 노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파블로에 대한 어떤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한켠에서는
파블로가 자신의 그 마약 사업 외에도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 활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어느 정도로 커진 범죄자들이 그래, 양지로 맞아. 올라온 케이스는 있죠. 누가였지 근데? 뭐 김두한 정도? 김두한이요. 김두한이요? 김두한 아, 그, 주목패였는데 여기 비격엔 좀 그렇죠. 네, 뭐 아유.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인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요. 콜롬비아를 내가 바꿔보겠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됩니다. 됐는데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저기 복무를 하는 순간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머그샷 있잖아요. 네. 그게 폭로가 됩니다. 과거 범죄자였다. 이 사람이 사실 완전 인간 쓰레기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냐. 얘 마약 음. 그 판매하고는 정말 잡범이야. 어. 라는 폭로가 터지면서 굉장히 굴욕적으로 파블로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행보가 더 와일드해집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완전 흑화해가지고 막 사람 그냥 막 죽여버리는 게 더 심해지고 테러도 하고 자신을 협박한 정치인들 막 진짜 비행기까지 터뜨려 버립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는 동시에 미국과 콜롬비아가 이제 압박을 주니까 사실 파블로가 딜을 보죠. 아, 내가 더 이상 쫓기는 게 힘드니까 오케이 알겠어. 나 자수하고 교도소를 갈게. 근데 조건이 있다. 그 교도소는 내가 짓는다. 그러니까 정부에 있는 청송교도소 이런 거 말고 내가 지어서 내가 들어갈 테니까 이제 나한테 관심 꺼. 라고 해서 지은 교도소가 대충 뭐 이런 식이에요. 예, 들어가는 사진 보이시죠? 이 옆에 당구장 보이십니까 혹시? 이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근데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 부지. 대저택인데요? 감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뭐 레이크우드 뭐 골프장 있고 진짜 뭐 리조트죠 그냥. 여기에 1인 교도소가 이제 생긴 겁니다. 야, 이거 요즘 관광지로 써도 되겠어요. 실제로 이거? 관광 사업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라 카테드랄이라고 해서 지금 방문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볼만한데? 그러니까 궁금하긴 하네요. 그게 마니보트로 안 가봤나? 보시면 막 레저 시설 지금 러닝머신 보이죠? 네. 어머머. 이게 1인 한 사람을 위한 교도소인가요? 네. 여기에 이제 자기 가족들은 물론이고 카르테 식구들 불러가지고 야 나 심심해가 놀자. 맨날 바베큐 파티하고 술 먹고 놀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네. 뭐 보시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바 같은 것들 거실도 엄청나게 많고요. 또 이런 저기 막 축구 골대, 농구 골대 누가 보면은 진짜 대성리인데 대성리를 봤을 때 느낌이 대성리? 펜션 있고 백숙 먹는 그런 웬만한 대학생들 다 와도 수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 침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항상 편하게 정말 숙식하면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수용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황제의 어떤 생활을 했죠. 저는 이 나르코스 보면서 신기했던 게 얘가 네. 마약왕인데 마약에 쪄들어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항상 이렇게 정갈하고 깔끔한 저택에서 음. 딱 자기 관리 열심히 하면서 사는 모습이 네. 인상 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나르코스에서 보면은 파블로는 은근히 그러니까 좀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되게 입체적인 면모를 보이거든요. 이를테면은 그 같은 카르텔의 이제 그 한 수장급 되는 인물이 막 애완견을 쏴 죽여요 홧김에. 그때 파블로가 되게 약간 애도하면서 이 새끼 왜 개를 죽여 막 이런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시청자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착한 놈인가 나쁜 놈인가? 정치인 막 죽이면서 개 한 마리에. 파블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터뷰할 때 나는 그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한다. 아버지가 되게 미화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과거의 어떤 선조의 잘못을 참여하는 뭐 그런 인사의 행보가 있잖아요. 네네네. 비슷한 취지에서 파블로의 아들도 굉장히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는 인물. 근데 이 인물의 삶을 보시면은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인데 너무나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입소문이 퍼집니다. 얘가 지금 사실상 완전 꿀 팔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한번 압박을 줍니다. 콜롬비아한테. 이게 말이 되냐? 우리나라한테 마약 엄청 팔아 넘겨가지고 삶을 파탄냈는데 이거 안 된다. 교도소 이런 거 말고 정식으로 다시 이감시켜라. 라고 해서 콜롬비아 정부가 파블로를 찾아와서 방 빼래요. 여기 있으면 안 된대요. 했더니 애가 뭐 하냐면은 탈옥을 해요. 탈옥이요. 탈옥.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또 자기가 또 탈옥을 문 열고 하는. 나오는. 나도 어차피 여기 있기 싫었어 이제. 우리 가족 다 해외로 도피시킨 다음에 나는 진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서 막 나간다. 또 이제 막 테러하고 막 정치인 죽이고 무고한 민간인도 희생되고 이런 피해 역사가 또 시작됩니다. 시작되다가 이 마약왕도 자식 사랑이 엄청났거든요. 네. 도피 생활을 하는데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아들이.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딱 걸었어요. 그 당시에 되게 비싼 위성 전화 가지고 이게 덜미가 돼가지고 바로 급습을 해가지고 파블로가 사살됩니다. 사살이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좀 모자이크가 된 사진도 있긴 한데 이게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는 사람이 파블로고요. 아이고, 이게 좀 말로가 네. 끔찍하네요. 그렇죠. 아무리 범죄자도 이렇게 보니까 총 2발을 맞고서 음. 즉사했다고 하고 그 미국 마약 단속국인 DEA와 콜롬비아 정부의 정규 군대가 합동 수사해가지고 결국엔 잡았다고 합니다. 네. 왜 이렇게 또 상의는 이렇게 벗겨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지. 이 사람은 더 이상. 네. 아마 급하게 그러니까 지금 맨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예, 완전히 헐레벌떡하다가 이제 죽으면서 나동그라지면서 이제 상의도 말려 올라가고 그렇죠. 뒤에서 이제 사실 이 군인들 표정이 되게 밝아 보이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많은 군경이 죽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진짜 천하의 그 극악무도한 놈이라서 드디어 죽였다라는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 중요한 범죄자가 사실은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냐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2부의 이야기가 시작되겠죠. 바로 남미의 해방자인 시몬 볼리바르라는 인물이 여기서 나오는데 마약왕이 담고자 했던 애국자라고 할 수 있죠. 시몬 볼리바르라는 인물은 사실은 이 파블로가 있기 한 200년 전쯤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파블로한테 영향을 주었는지는 저희가 한 텀 쉬고서 또 한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2부 들어갑니다. 마약왕과 대비된 애국자, 해방자. 하지만 마약왕이 담고자 했던 인물 시몬 볼리바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쁜 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시몬 볼리바르라는 인물이 썼다는 칼이에요. 이게 지금도 콜롬비아 그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되게 옛날 칼이네요. 그렇죠. 실제 한 200년은 넘었을 칼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사람을 죽이는 칼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장군이 차고 있을 법한 칼인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씩 뭔가 쑤어대는 늠름한 아하. 어떤 상징이겠죠. 근데 이 검이 한때는 파블로의 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은 파블로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시몬 볼리바르는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남미라고 하는 라틴 아메리카는 크게 두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브라질은 포르투갈, 그리고 그 외 수많은 국가들은 스페인 이렇게 지배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시몬 볼리바르의 경우에는 브라질이 아닌 뭐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뭐 볼리비아 막 이런 국가들의 남미에서도 약간 북부 쪽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스페인에 압제해서 해방시킨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정말 독립운동 열심히 하신 그런 독립운동가 네, 그런 인물로 정말 추앙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유산이라고 하는 이런 유물들이 굉장히 높은 상징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 검은 원래 어디에 보관됐냐면은 시몬 볼리바르의 생가에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훔쳐간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파블로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콜롬비아가 좀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좀 급진적인 사회주의 단체가 막 반정부 시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반정부 시위를 하다 보면 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가 되게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옳은 일을 한다. 그래서 뭘 훔치냐면은 여기 시몬 볼리바르 생가에 쳐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가지고 이 칼을 훔쳐옵니다. 당신의 어떤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겠다. 그 표상을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좀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비록 훔쳤지만 훔치는 걸 참 좋아하네요. 또 누가 뭘 훔치죠? 아니 아까 그 이제 마약이 되기 전에도 강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렇고. 쉽게 좀 돈을 벌려고 하는 네.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 검이 그 단체에 들어가는데 이 단체 이름이 M 대문자로 M하고 대시 19 M19라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칼을 훔친 것까지는 좋은데 얘네가 이제 반정부 시위를 하려면 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시위를 하는 게 그냥 시위가 아니라 막 총도 가지고 있고 장난 아니에요. 완전 폭력 수위네요. 네, 좀 이제 극단적인 좀 단체인 거죠. 얘네 돈이 없으니까 어떤 그 도라이 짓을 하냐면은 야 마약 카르텔들이 돈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 집안에 그 어떤 그 여자분을 좀 유괴해서 납치해서 몸값을 뜯자 이 생각을 해요. 어휴. 그것도 훔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제도 훔쳐서 또 충전할 훔쳐서 할 생각하는 생각을 거지. 한 남의 거를 이제.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좀 약간.
이게 독립운동 그게 아니네요. 그거지. 이분은 좀 다른 계열이죠. 네. 예. 정신만 그런 걸 포장했다 치고 범죄 조직이네요. 네. 그것도 거의.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뭐 훔쳐본 적 없습니까? 갑자기? 있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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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엄마 네. 이제 뭐 지갑에 손댄다거나 그런 거 좀 다 해보는 거 아닌가? 아 1,000원짜리만 5,000원짜리 이런 거. 시침이 뚝대고 여동생이 그죠. 그런 거 같다. 이렇게 심증은 그렇다 이렇게 쓱 네. 넘겨보고. 박평은 혹시 이렇게 저도 뭐 저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아 되게 말할 거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없어요. 내가 너무 수위를 너무 약하니까. 낮췄구나. 약하니까 그래 이러면서. 여기 이 정도밖에 네. 얘기 안 할 거면 얘기 꺼내지 말지. 뭐 얘기하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네.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학교 다니면서 이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가르치잖아요. 남의 거 그렇죠. 손대지 말라. 맞아요. 이 친구들이 기본적인 교육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다 훔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가정교육과 아. 어떤 공교육의 부재가 아니었을까. 네. 그때 이제 혼란스러운 약간 그 네. 나라 상황을 볼 수 있네요. 치안이 되게 안 좋았고 아. 그렇죠. 교육까지 안 됐다. 네, 안타깝 진짜. 그 얘네가 실제로 이제 납치를 하거든요. 그 오. 카르텔들 이 두목들 중에 한 집안이 여동생을 납치를 해요. 아 이거 실행을 또 해버리네. 네, 이게 드라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얘네가 뚜껑이 열리죠. 그렇죠. 그래서 카르텔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어떻게 우리 패밀리에 건드리냐. 그럼 얘네가 사실 M19, M19가 바라는 건 돈이잖아요. 돈 안 줘요. 대신 죽여버려 다 그냥. 이 단체하고 연줄이 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우리를 건드려? 우리가 어땠는지 보여줄게. 잡혀간 그 딸은 괜찮고. 바로 풀려났어요. 오. 여동생 바로 풀려납니다. 무서워서 풀어준 네. 건가? 근데도 더 죽이잖아. 네, 지금 아니랬네. 풀어줬다고 지금 해결된 게 아니거든. 정말 씨를 말리려는. 네. 그래서 그 단체에 M19 단체에 우두머리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바로 누구한테 가냐면 파블로한테 갑니다. 카르텔 중에 대빵이니까 가서 일단은 진짜 무릎 꿇고서 싹싹 빌면서 대신에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하면서 바친 게 이 칼이란 썰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넘어갔다. 네, 이거 좀 받으시고 이거 쩌는 거 알죠? 이거 아이템 진짜 개 좋은 건데 네. 제발 살려주세요. 진짜 미안했습니다. 어찌 보면 네. 되게 순수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을 내가 줄 테니 나를 살려줘 하는 이게 되게 치밀한 조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엉성하죠. 네, 엉성. 네. 이런 생각 드네. 실제로 젊었어요. 딱 그 20대 초반에 아. 대학생인데 약간 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좀 많이 심취했던 혈기가 건업분자들. 왕성. 근데 네. 손에 총이 들린. 너무 무섭지 진짜로. 근데 파블로가 딱 이런 칼을 받았을 때, 검을 받았을 때 얘가 좀 역사의식이 있었나 봐 뭔가. 어? 한 거지 약간. 야 이게 나한테 왔어? 이거 뭔가 약간 징조야 징조. 아. 내가 약간 이 유산을 운명이다. 저런 데스티니. 착각에 빠진 사람 이제 궁예잖아요. 내가 오! 미륵이다. 그치, 맞아, 여기 맞아. 약간 네. 이게 자기가 신화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치. 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 명분이 필요했으니까. 맞아. 나는 볼리바르다 이렇게 된 오, 거죠. 맞아.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실 아까 말했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파블로는 되게 사람을 잘 구워 삼는 게 돈을 더럽게 벌었는데 자선 사업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이미지 메이킹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가고 돈 많고 베풀 줄도 알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근데 이런 게 들어왔다. 야 끝났다 진짜. 나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휴대의 마약왕이 전설적인 애국자를 동일시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럼 볼리바르가 누구인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좌측 이미지에 보이는 이제 볼리바르 아메리칸 리베라토르 네, 리베라토 맞을 거예요. 네. 해방자라는 뜻이죠. 네. 그 아메리카 대륙에 해방자라는 호칭이 있는데 우리가 남미의 해방자 하면 보통 두 명을 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몬 볼리바르랑 너 누구지? 체게바라? 체게바라도 뭐 이제 좀 근데 뒷세대인데 훨씬 뒷세대죠. 여기 네. 익숙한 이름 하나 있는데. 그 아르헨티나랑 페루 쪽에서 활동했던 마리노? 맞아. 뭐요? 산마이 산 죄송합니다. 미구에? 쌈마이요. 죄송합니다. 이쪽에서는 훌륭한 분이네. 왜 그래요?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도 네. 있다. 모르는 사람도 있다. 산 미구 하나씩 봐요. 쌈미구에 맥주 아니요? 산미구에는 있는 거잖아요. 산 산마리아. 산마리아? 산마르틴이라고 합니다. 순수하죠. 몰랐네요. 몰랐어. 네, 동시대 인물이에요. 볼리바르랑 산마르틴이 동시대 인물이고 둘 다 이제 남미 어떤 해방을 해서 정말 동분서주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볼리바르가 해방시킨 지역을 여기 오른쪽 지도 보시면은 브라질 위에 있는 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 옆에 에콰도르 그리고 페루 그 아래 볼리비아까지 거의 뭐 과언이 아니라 그냥 다 해먹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라는 이름도 볼리바르에서
따왔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음. 실제로 이제 이 국가들을 바다 건너 프랑스 혁명 영감을 받아가지고 스페인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이념과 기치를 꾸준히 내세워서 실제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스페인군을 물러나게 합니다. 네. 근데 이 볼리바르라는 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뭐 피부색으로 이제 인종을 구분하는 게 좀 위험하긴 하지만 약간 좀 이 톤이 어떤 그 토착이나 또 약간 흑인 쪽 느낌 아닌 것 같잖아요. 오, 백인 음.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스페인과 원주민의 혼혈이라고 불리는 크리올료 또는 크리오요라고도 있는데 크리오요. 네, 크리오요 출신의 이제 네.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볼리바르의 위대한 투쟁의 이면에는 자신 같은 크리오요 계층이 아닌 뭐 원주민이나 또는 이제 어떤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좀 참정권을 제한했던 보수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워낙에 업적이 커가지고 지금도 많이 되게 남미에서는 아버지, 국부로 많이 여겨지는 인물이거든요. 명과 암이 좀 섞여 있네요. 네. 좀. 네. 사실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이런 혼란기에는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실제로 해방을 하면서 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 일대를 다 통합해서 대콜롬비아 공화국을 원래 만듭니다. 만들고 거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10년 이상을 이제 집권을 하다가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모든 꿈을 내어놓고서 병에 걸려서 47살에 전설같이 사라집니다. 네. 사라져요. 아니, 죽은 게 아니라. 돌아가십니다. 네, 난 정말 사라진 줄 증발 알았어. 아니고 증발 아니고 네, 돌아가십니다. 네. 짧게 요약하면은 이제 스페인의 어떤 압제로부터 수많은 국가들 해방시키고 하나의 공화국까지 만들었으나 마지막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마치 하나의 영웅담 같지 않습니까, 진짜? 네. 약간 스토리가 네. 좀 이렇게 구전되기 좋은 스토리네요. 그렇죠. 네. 그럼 에스코바르는 뭐 나는 볼리바르가 환생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여긴 건가요? 거의 저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해요. 개인적으로는. 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은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한 공화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파블로가 어디 출신입니까? 메데인. 메데인 메데인. 콜롬비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꿨던 것도 내가 콜롬비아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굉장히 내가 그 옛날 찬란했던 볼리바르의 어떤 영광을 되찾고 싶다. 그 모든 순간 나를 중심으로 나는 돈도 엄청나게 많고 웬만한 정치 뭐 공무원 군경 내가 다 매수했어. 안 될 게 뭐야? 해서 국회의원에 들어갔다가 보기 좋게 망신당하면서 완전히 삐뚤어진 케이스죠. 네. 아마 볼리바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사실은 전혀 의도하지 않겠지만 휴대 범죄자한테 악용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말년을 보시면은 좀 되게 이제 회환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 볼리바르도 이제 마지막에 이루지 못한 꿈이 많아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애도하는 가운데서 조용히 영면에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되게 전설 속의 인물을 많이 호명할 때가 있어요. 뭐 누구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신 누구의 어떤 업적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를 뭐 찍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이런 어떤 호명이 되게 위험할 수 있다. 네. 실제 콜롬비아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으로 이제 그 파블로를 선출했을 만큼 되게 표심은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면에 추악한 범죄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얼마나 현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 대선에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저, 괜찮아. 아니 그 어떤 혼돈하는 아니요. 뭐 이 정도 개인의 자유가 네. 아니 뭐 생방송은 아니니까. 뭐. 이게 PD 마인드예요. 아 그렇네. PD님이 여유가 있어. PD 마인드는 뭐 어차피 뭐 지금 전국 생중계 되는 거 아니니까. 네. 알아서. 그럴 수 있지. 맞아. 생각할 수 있다. 저는 약간 그 영웅과 이런 신화 같은 거는 그걸로 끝나야 또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또 답습하는 또 2절, 3절, 막 4절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구차해 보이고 자기가 자기의 히스토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의 히스토리를 좀 갖고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그렇게 오히려 남을 빌어서 하는 사람들은 본인 내면에 뭔가 스토리가 없나 보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좀 그런 공허함을 채워주는 거 아닐까 그 사람의 약간 좀
되게 반성하게 된다. 왜요? 어떤 걸요? 아니, 왜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저도 고명이랑 비슷한데 네. 영웅 신화 이런 거를 결국 네. 원하는 사람은 네. 이걸로 결집되기를 바라는 거잖아. 자기를 추앙하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일수록 결국에는 속빈 강정일 확률이 맞아, 높다는 맞아. 거죠. 그리고 정말 의도가 있는 행위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레토릭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리고 또 되게 달콤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재밌고. 근데 역사에서 사실 이런 것들 되게 올바르지 않게 나갔던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음. 뭐 나치 독일도 비슷한 예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 되게 위대한 민족이었다라는 신화를 필요 이상으로 주입하면서 음. 다른 민족을 정말 철저하게 갈라치기를 하고 그렇죠. 엄청난 혐오 사상으로 나가버리고. 네. 음. 그게 아주 뿌리 깊게 또 돼서 또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네. 그런 거죠. 사실 이 어떤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인물은 되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사람도 많이 죽이고 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뭔가 양지에서 대놓고 활동을 했지? 네, 거기에는 무기가 된 하나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사실 그 나르코스 드라마를 보면서 그 네. 파블로라는 캐릭터가 재밌는 거는 네. 그 자기의 그 밑빠진 독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하는 활동들이 양지의 활동들인 거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 나는 이제 뭐 자선 사업을 하거나 음. 메데인에 막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막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게 그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국회의원에 선출되거나 이런 것도 인정받고 싶은 약간 욕구. 그렇죠. 그게 내가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뭔가 채우고 싶어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 지금 도로를 잘못한 거죠. 부산 가려고 했는데 이제 여수 간 거죠 지금. 여수 아주 좋은 곳이죠 또. 예, 네. 여수도 좋아해서 제가 또 좋아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다른 곳에 도착해 네. 있다 보니까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그쪽으로. 네. 그런 거 아닐까. 좀 약간 다르게 봤는데 네. 그 나르코스 전 되게 밝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분명히 너무 어둡고 막 힘겹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그 에스코바르가 자기의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게 관성 때문에 계속 범죄가 더 커지는 거야. 맞아. 이 에스코바르는 극에서는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안 나와요. 자기 자식도 사랑하고, 네. 맞아. 그러니까 내 부하를 뭐 이렇게 위해를 가한 사람한테 복수하고, 음. 그냥 이런 것들을 해나갈 뿐인데 내 제국이 너무 커져버렸어. 이거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정치인도 죽여야 되고, 맞아. 더 큰 무리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중간에 끊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파블로였다면 내가 저 상황에서 더 나쁜 사람이 안 될 수 있도록 멈출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네. 웃는 순간 내가 죽거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나는 맞아. 제껴질 수 있고 진짜 음. 바로 이제 깜빵 가고. 네. 그러니까 악인을 비호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악으로 보는 것도 음. 저 사람도 약간의 입장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그게 뭔가 악인이 받는 벌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더 이상 멈출 수 오. 없고 맞아. 계속 이 방향으로 끝까지 가서 결국에 이제 자멸하게 되는 게 결국 이 사람이 받는 벌이 아닐까? 멈출 수 없는 거? 그래서 맞아요. 나쁜 짓을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안 그죠? 돼요. 아, 엄마 어. 지갑에 마약도 손대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결론이 그렇게 도달하네요. 아예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맞아. 아, 약도 제발 시작하지 마세요. 네. 마약도 안 돼. 호랑이 네. 등에 올라타면 안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근처 나라는 다 그런 거 같은 게 옆 나라가 아마 수리남일 거예요. 오, 맞아요, 근처가. 맞아요. 네. 전 수리남은 봤거든요. 재밌죠.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좀 네. 되게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정치인하고도 결탁하고 네, 정치인이 네. 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아직은 그런 문화가 있구나 여긴 남미는. 거기도 코카인이었죠 그리고.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나르코스 얘기하면 또 재밌는 게 참 많은데 그 DEA도 참 재밌거든요. 그렇죠. 이 초국적적인 저는 사실 이제 그 나르코스를 보고 이제 DEA 나무위키를 한 3-4번 정독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 아니 CIA나 네. FBI를 들어봤는데 네. DEA 처음 들으니까. 얘는 왜 이렇게 힘이 세지 막 이러면서. 이런 아니 이렇게 초국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나? 네, 막 이런 네.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약간 카운터 파트너 딱 나오잖아요. 네. 그 DEA가 이제 이 사람을 쫓는 어떤 상황이 나오니까 네. 어떤 그런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되게 큰 사건이었던 거라는 게 많이 느꼈어요. 네. 여러 나라가 얽혀 있어서. 네. 근데 그 참 불편한 게 또 결국은 미국이 개입해야 문제가 끝나는 그 스토리도 좀 불편해요. 늘 또. 그랬던 거. 예, 그거를 보는 그런지. 플랫폼이 이제 넷플릭스가 미국 거고. 진짜. 콜롬비아 정부도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매수가 그 드라마도 나오지만 끝까지 매수가 안 된 군인도 나오고 음. 대통령도 되게 고민하거든요. 네. 매수가 안 고민되지. 된 채로. 근데 얘가 대통령 후보도 죽이려고 했었어요. 사실. 아. 아까 비행기 터트린 게 대통령 후보가 이제 해외 출장 가니까 딱 맞춰가지고 죽여보려고 했었던. 그 진짜 너무나 커버린 거예요. 이 존재가 진짜. 이게 어려워. 진짜 한 국가를 아까 양지에서 실패하니까 음지에서 약간 조절할 수 있는 존재가 되니 너무 컸지 진짜. 네.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게. 진짜 한국에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비행기 안전하게 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행이네. 아, 하여튼 양지의 시몬 볼리바르와 또 음지의 파블로 에스코바르 둘 간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적절하기도 했고 네. 좀 생각할 거리도 많았네요. 이게. 시인은 왜 적절한가요? 왜냐면 마약이 요즘 또 맞아. 요즘 유튜브에 네. 마약에 난안 중독된 당해. 사람들 얘기 많이 나와요. 네. 저는 좀 약간 진지하게 미국이 진짜 마약 때문에 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맞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뭐 디트로이트 때 저희 방송에도 한번 했었지만 네 맞아요. 거기 막 마약 대놓고 파는 거리가 있대요. 네, 어, 거기를 맞아요. 이제 막 찍었는데 대낮에 네. 사람들이 일단 거의 인 적이 없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 대낮인데 막 음. 길거리에 그냥 취해서 자고 있고 맞아. 비틀비틀 좀비처럼 거려. 걸어다니고. 완전 맛이 갔어 다 그냥. 맞아. 이게 과연 그 도시에만 국한될까? 사실 뚫리는 건 저는 되게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진짜로 무섭죠, 되게. 네. 그 아까 파블로 아들이 말한 것처럼 이런 범죄 컨텐츠를 하면은 동경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 맞아. 그 되게 위험해 사실. 이거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와 쩐다. 막 인생은 불나방이지 막 이러면서 특히 약간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상한데 약간 꽂히거든. 그걸 이제 11조 원이라고요? 그걸 이제 세상에서 이제 중2병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마약 뒤에 왕을 붙이면 안 돼 사실. 맞아, 마약 맞아. 왕이라는 말은 아. 그치. 되게 동경을 좋아. 유도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만들어 볼까요? 뭘 붙여볼까요? 마약 대신. 자식. 죄송합니다. 마약 자식. 마약쟁이. 마약쟁이. 마약 놈. 뭐 이런 거. 마약놈 좋다. 어. 마약놈. 왕이라는 네.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아 사실. 그치 맞아. 그러니까 뭐 그래, 어린 마약 거. 천민, 뭐 마약 수드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격을 그걸 낮춰줘야 될 것 같은데. 마약인 어때? 마약 마약인. 마약 노예 마약 노예. 마약 노예 노예. 좋아. 마약 노예 좋아. 마약 노예. 하여튼 좋게 말할 건 아닌 것 다 같습니다. 별로네요. 하여튼 대안적인 표현도 필요하다는 제언까지 네. 합니다. 네. 예.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단단 오시더니 아주 재미난 제안을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다른 네. 시선도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위협받네요. 아. 네, 신선함을 맡았는데 또 신선함을 좀 청출 어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마르코스 봐야겠어 이제 집에 가서. 네. 꼭 한번 보시고요. 네.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자 좋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역사를 그렇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